안녕하세요. 제가 화면만 켜놓고 이 라이브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거를 좀 전에 알았습니다. 너무 반가우세요. 오늘 벌써 이제, 동지가 지난 지 이제 2달이 가까워서 7시인데 이제 벌써 아주 푸른빛 하늘이 너무너무 예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책은 세대 감각이라는 책이고요. 영어 원제목은 generations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들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비 더피라고 하시는 분이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옛날서부터 X세대니, MZ세대니, 알파세대니,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의를 갖고 있는 거를 되게 이렇게, 어찌 보면 내가 교양 좀 아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만족하면서 또 아니면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베이비붐 세대, X세대, 한 요 정도 말까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너무 여러 세대가 있게 되고, 특히나 이제 MZ세대로 오면서부터는 뭔가 얘네들은 무슨 외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편견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어떤 세대 갈등이 노인들이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MZ세대가 시대를 망치고 있고 또 노인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근데 도대체 그 부추기는 거는 누가 부추기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정말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신 거세요. 그래서 이분은, 300만 명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이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5년이 넘으면서 저희들도 같이 배워가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지, 우리나라는 왜 이래라고 했던 게 사실 어느 하나 빼지 않고 매우 다 대단히 세계적인 이 저자의 표현으로도 대단히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큰일 난 것 같지만 0점대의 출산율을 가진 나라도 벌써 6, 7나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매우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집값이 비싸다, 애들이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애들만 도대체 왜 이래, 요즘 애들 왜 이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문제고, 그것이 그럼 또 진짜 전 세계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러냐라고 하면 그럴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 그 사건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어떤 현상을 가질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히 문화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 오래전서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젊은 사람과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가 우리들과 그들로 해서 하는 어떤 적인 거냐, 우리가 진짜 적이 맞나,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잘 알아야 될 텐데 정말 적이 맞기는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전쟁에서 토픽이 되는 어떤 기후 문제, 정신건강,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거기서 시작했었고, 근데 해보니 정말로 거의 대부분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300만 명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많은 도표로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책 읽기가 귀찮으시면 여기 그래프들이 워낙 많은데 그래프들만 보셔도 이렇게 쭉쭉 넘어갈 수 있고, 워낙 이제 한 11개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이 주택 문제, 아니면 외로움 문제, 아니면 무슨 성생활 문제, 결혼은 왜 안 하나, 이런 챕터별로 되어 있어서 그 챕터만 이렇게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인상 깊었던 문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문장이었었어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아주 쉬운 답이 있다. 그런데 그 답은 오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이건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문제로 이루어지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문제는 너무나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것을
360도로 전체를 조망하기 전에는 이거는 저것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우리가 큰 거를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잘못된 어떤 그 큰 재앙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서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제 맨 마지막 11장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세대를 위한 조언 11장 요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슨 세대 하는데 이건 뭐야? 라고 하면 맨 앞에 이제 29페이지에 도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전 세대라고 해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의 이제 77세, 이 책이 이제 3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23년 전 기준으로 해서 77세 이상, 지금으로 치면 이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전쟁 전 세대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미국과 영국에서의 베이비 부머니까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45년 이후에서부터 이제 65년까지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53년서부터 6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되게 베이비 부머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세대가 1966년서부터 이제 80년 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이제 왜 밀레니엄이냐면 2000년이 서기 2000년일 때 20살이 된 아이들. 그래서 1980년서부터 95년생까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이때가 이제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Z세대라고 해서 1996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 지금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이제 알파 세대는 지금의 이제 10대인데, 이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이 Z세대가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이제 그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로 이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알파 세대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같이 있었던 세대라고 해서 아이 제네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전쟁 전 세대 중에서도 그 위대한 세대라고 해서 1928년 대공황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대공황도 겪었고 양차 대전도 겪었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세대라고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 뭐가 다 나쁘다 이런 건데, 그 맨 처음 아주 재밌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서 소크라테스 시대 이후로 15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에서 각각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명언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걸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인류의 역사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인류라는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그런 새로운 세대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 생명체는 되지 못했을 거고,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똑같이 살기만 했다라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이런 찬란한 문명은 결코 발생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책을 시작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의 우리가 어떤 X세대는 어때, MZ세대는 어때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망상에 가까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에 얽힌 이 오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베이비 부머를 나이 든 세대라고 생각하고 MZ세대를 젊은 세대라고 하고, 그 사이에 끼인 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X세대고, 이게 이제 저자가 자기가 속한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저 뒤쪽에서도 보면 이제 건강 문제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데서도, 거기서도 전 세계의 이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에서의 죽음의 원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고 더 가슴 아프지만 실제로 자살률 자체에서는 매우 낮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러니하게 뜻밖의 발견이었었는데, 이 어느 시대에 어느 몇 살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를 봤더니 전 세대를 통해서 X세대가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X세대가 이 자살에서 오히려 더 그거 하고, MZ세대가 어떻다, 그 노인 세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통계가 모든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념으로 또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주워 듣거나 이제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아놓은 그런 선정적인 문구에 이렇게 딱
바뀔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코로나 세대까지 되어서 이제 이 세대에 대한 이름들은 굉장히 많고 또 노령화되는 것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아주 복합적으로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절대로 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요소가 의해서 일어나고 또 나라마다의 특성이 틀리고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자산에 대한 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이제 모든 자산들이 다 이제 노인 세대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노인 세대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노인 세대들이 모두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부추기게 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소득의 증대보다는 자산에 가만히 있었던 그냥 내가 아주 서민이었는데 그 서민으로 그냥 평생 살아왔던 그 서민 집이 이제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이 자산이다 보니까 그게 값이 올라서 자산의 증대가 일어난 거지 소득의 증대는 밀레니얼 세대나 저 위에 나이 든 세대나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하지만 이 제네레이션 B, 나나나 세대라고 해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를 이제 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돈에만 신경 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제 어떤 직장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해봤을 때도 오히려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이 직장이나 수입이 생계의 수단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다른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젊은 사람들의 자산이 없는 거는 이 소득 때문이 아니고 자산의 가치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많이 바뀐 거에 많이 된다 하는데 여기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가 이제 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육도 더 잘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 비슷한 부모를 둔 아이들끼리 좀 더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상속세가 이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가 도입된 전이나 후나 할 거 없이 결국 좀 더 잘 살던 사람들이 아이들도 좀 더 잘 교육받고 부자로 남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걸 봤을 때 상속세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잘 사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었던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나중에 혹시 계급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대처리즘이나 레이건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또 그것이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 더 나빠지게 한다는 거랑 또 우리가 어떤 신화 같은 건데 항상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이제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이제 강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지 무조건 그거에만 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에 실패할 거라는 거에 너무 경도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증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하는 거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지난주에 도스토옙스키 할 때도 했지만 이 사람이 집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단 5평짜리라도 좋으니까 이게 내 소유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나의 뿌리가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자기 집을 잘 갖지 않고 이렇게 어떤 임대 형식으로 허가 형식으로 됐을 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불안감, 이번 생에 뿌리가 없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주택은 큰 문제이긴 한데 이 주택이 이제 막 오른 것이 그냥 무슨 윗세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대출의 규정들이 나라마다 점점 더 엄격해지고 소득은 계속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소득은 거의 비슷하고 또 부채는 올라가고
뭐 2008년 금융 위기에다가 코로나로 해서 이제 어떤 자영업이 안 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집에 점점 더 오래 머무르는 우리 왜 도대체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30이 넘어도 집에서 안 나가요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다. 영국도 미국도 결국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결혼해서 어느 나라로 할 거 없이 결혼해서 한 뭐 몇 년에서 10년 정도만 하면 다 작은 집을 사서 독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집을 살 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아이들이 다 이게 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이기적이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이들이 집을 가질 기회가 지연됐을 뿐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의지도 없고 얹혀 살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둥지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약간 매우 세계적인 현상이다. 영국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책이 약간 잘 되어 있는 게 챕터별로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자산,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얘기했고 3장에서는 이제 교육과 노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역대 가장 많이 배운 세대이면서 이제 신분의 상승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그리고 이 표에서 3-1 표에서 보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세대가 X세대 MZ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죠. 그리고 이게 늘어나는 속도도 세대 간에 늘어가는 속도도 엄청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이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역시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학 교육이 잘못돼서 대학 나온 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막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도 맞긴 한데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이제 먹고 사는 극빈의 세계만 시간만 넘어가고 나면 바로 이제 자녀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매우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주의 지속 기간이라고 해서 뭐 X세대는 뭐 12초를 한다. 뭐 그다음 M세대는 12초, 그다음에 Z세대는 뭐 8초밖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실험과 조사로 말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집중도 못하는 아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핵심 목표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뭐 행복 예산이라는 것도 국가적으로 처음 만들고 또 뭐 외로움부라든지 일본에서도 이제 고독에 대한 어떤 정부 부처가 생길 만큼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무조건 나이에 어떤 그걸 해서 뭐 우울한 70대, 탐욕의 80대 뭐 이렇게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굉장히 나약해서 그냥 이렇게 뭐 우울증 많이 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의외로 이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거는 중년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년이 보통 이제 40대 중반을 이제 해서 인생 전체에서 가장 불행한 어렸을 때 좀 더 행복했다가 40대 중반에 가장 불행했다가 다시 또 나이가 들면 이제 행복 지수가 또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면에 이 중년의 위기는 아주 발달된 서구 유럽 사회 선진국형인 거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의 나라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불과 10년 전, 20년 전보다 점점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고르게 나이가 지나가도 점점 더 삶의 만족도가 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중년은 위험한 나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나이별 어떤 행복도에도 그걸 미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무조건 우울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것이고 또 내가 그 경제적 상황이 좋은 나라 또 경제적 상황이 나쁜 나라 같은 유럽에서도 뭐 그리스냐 스페인이냐 영국이냐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괜찮나 뭐 아이들이 자꾸 이제 우울증 걸려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살 자꾸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막 소셜 미디어가 문제다. 그래서 13살 미만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다 금지하는 거 뭐 훌륭하다. 하지만 결코 그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그 아이들이 그 SNS를 보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안이 안정적이고 다른 이제 그 큰 어려움을 안 겪는 애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이제 뭐 SNS도 물론 보지만 다른 주변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사정이 나쁘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쁘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주 불안정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가는 것이지 절대로 SNS 그 자체가 이게 애들을 전부 다 망치고 있는 거라는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살 충동에 뭐 약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고 이 그림 4-6에서 보면 이제 영국에서 연령별 자살 건수를 봤는데 재밌게도 쭉 이 X세대가 어렸을 때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의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뜻밖의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 모든 이제 문명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너가 그냥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시점, 어느 나라,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 태어날래? 언제 태어나고 싶으니? 라고 물었을 때 되게 지금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분명히 몇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대부분 나라에서 좀 더 잘 살게 됐고 안전하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실제로 하지만 어떤 지역 또 어떤 특정 어떤 군에서는 그게 전혀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보다 못해진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맨켄이 한 말은 이런 겁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간단한 해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나라도 경제가 폭망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체제가 바뀌거나 그러면 완전히 불행한 세대가 되고 굉장히 불행한 나라였지만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굉장히 또 좋아지고 그게 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오직 인간만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오늘 오후거나 내일 정도, 다음 주 정도의 생각을 미래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 아주 뒤의 미래를 생각하기는 힘든데 그 정말 먼 미래를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정부의 기능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현명하게 그 먼 미래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수명의 한 것 때문에 어떤 밀레니얼 세대는 옛날로 보면은 거의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젊은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 그리고 지금 20대 아이들이 무슨 애 같아 보이는 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MZ세대를 얘네들은 철이 없어, 뭐 이기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지연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담배나 마약에 대한 것도 아이들의 생각이 매우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굉장히 멋으로 생각했던 세대, 그리고 담배를 이제 싫어하는 세대, 또 막 마약에 휩쓸렸던 세대, 그리고 마약이 싫어요라고 하는 세대. 하지만 또 최근에는 유럽에서 정말 마약이 아주 큰 이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만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별로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당연히 우리 메타볼리즘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만으로 좀 더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사생활에 대한 것까지도 굉장히 했는데 도대체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이걸 안 하나?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성생활 자체도 안 하고 도대체 애들이 뭐가 문제인 거야? 막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뭐 어떤 젠더 갈등이나 또 아니면 뭐 페미니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 아이들은 이제 적게 낳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은 어려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 이렇게 미뤄졌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성생활도 안 하고 도대체가 애들이 삶의 어떤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단지 나이가 좀 더 미뤄졌을 뿐이고 이제 표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의 최초 결혼하는 날짜 이 시간은 옛날보다 전부 다 느려졌지만 이거는 이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그 원인의 그걸로 되고 그래서 그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세제 혜택도 주고 엄청난 그런 혜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걸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이 이혼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던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는데 뭐 인도의 10대들은 뭐 이렇게 10명 중에 대부분이 막 포르노를 보는데 인도의 어른들은 별로 이게 노인층들은 별로 안 보고 이런 거는 이 아이들이 좀 못됐고 뭐 어른들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인도의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는 거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능숙하지가 않고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볼 때 그냥 통계만 보고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 포르노에만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했던 그 텅 빈 지구에서 봤듯이 어떤 막연한 출생률의 감소라는 거를 무조건 위기로 보는 것보다 거기에도 이제 많은 그 요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것도 그야말로 뭐 깨어있는 대중에서 뭐 박수를 치는 것도 자폐인들에게 뭐 이렇게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 박수 소리를 내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수화로 이렇게 박수를 한다고 하는 어떤 뭐 새로운 개념 이런 게 뭐 좋은 뜻이긴 하지만 또 얼마나 그게 끔찍할 수도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문화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뭐 어느 인종은 어떻다 이렇게 하는 편견들도 이제 사회에 대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 또 여기서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뭐 민주주의가 뭐 위협당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과연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것인가라고 막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민주주의 자체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고 충분히 아직도 경쟁력이 있고 매우 좋은 거지만 그 다른 요소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히 이 전체에서 말하는 게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막 우리 뭐 윗세대가 우리 거를 뺏어갔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윗세대를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윗세대가 결국 자기 아버지고 자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 거를 뺏어서 그렇게 뭘 한다고 한들 자기가 몇 년 뒤에 반드시 늙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젊은 세대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도 굉장히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에 대한 것도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상태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이 전체 우리가 결국 세대 갈등이나 어떤 정치 체제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이 뭐 황당한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민자에 대한 차별, 갈등 이런 것도 그 몇 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성인이 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고 그것 때문에 투표율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했었는데 이제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졌었고 뭐 일례로 보면 그 유럽에서 영국이 독자적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나이가 많은 그 전전 세대나 이제 그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럽이랑 같이 가지 말고 우린 따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유럽과 같이 하기를 훨씬 더 원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브렉시트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정치에도 관심 없고 그렇다 하는 것도 굉장히 아니다. 그리고 또 이 깨어있음에 대한 전쟁. 그래서 난 좀 깨인 사람이야 이런 거. 도대체 저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슨 편견에 가로잡혀 있고 이런 그 깨어있음 자체에 대한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편협된 생각에 이용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는 또 어떤가라고 할 때 여기서도 보면 25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다. 35세의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지만 그것도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 영국의 대처 키즈라든지 뭐 닉슨 시대의 그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 여러 어떤 무조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그 나라가 어떤 그 사건 사고를 겪었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뭐 무슨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거랑은 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는 좋지 않고 그거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가, 민주주의가 사실 옳은 체제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틀리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선동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것도 환경이야말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생각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얼핏 생각에 늙은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지구니까 우리 지구를 잘 좋은 상태로 물려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들도 당연히 아주 거의 생명의 본능처럼 내 후손에게 보다 좋은 상태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이밍해 와서 나이 든 사람들은 환경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좀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연령 집단 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이밍이 계속 그 언론의 자극적인 그런 기사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새겨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책 전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야말로 300만 건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반박되고 있지만 하지만 거기서도 이게 무조건 뭐 틀렸다 반대가 아니라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말하는 이제 캔슬 컬처, 그래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의 팔로우를 취소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의 이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중년층이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의 어떤 좀 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아닌 그런 것들도 보여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가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뭐 시민의식이 막 이렇게 무조건 투철한 거랑도 또 다르고 또 뭐 물건을 살 때 어떤 이렇게 어떤 개념 어떤 소비를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든 매체에 대해서
그 활발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매체를 다 비교 검토해서 사지, 실제로는 그렇게 남의 말, 지인 소개를 가지고 아니면 뭐 그 기업이 뭐 개념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 거를 사고 어떤 뭐 기업이나 어느 나라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무조건 불매 운동이나 싫어한다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중년층이 오히려 더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음 세대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생식성이라고 해서 이 다음 세대, 후진을 양성해서 다음 세대로 더 좋은 세상을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에서도 다 되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중년이 그냥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가능성이 3배가 높은 걸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접촉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그 대학생들이 노인들과 같이 하는 것, 또 노인들이 어떤 그 봉사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전쟁이라는 그런 허위적인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어떤 캠퍼스 정치를 꿈꾸는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재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 뭐 요즘 애들은 어때? 요즘 애들은 뭐 20살이 됐는데도 저 모양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지연됐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삶의 경로도 바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해야 돼서 아이들이 결코 응석바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것을 뺏어서 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결코 해법이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그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도 노인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거는 어떤 제도의 제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부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이 정말 우리가 어떤 것보다 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는 이런 미래부 장관 소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전체 그 앞에 보시면 그 멋진 인생이라는 그 영화 11장 맨 앞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영화는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는 진짜 저도 우연히 옛날에 봤던 건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굉장히 평이한 영화인데, 이 어떤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맨날 삶이 고만고만하고 맨날 한심하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난 정말 잘못 살았어. 그냥 죽는 게 낫겠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꿈을 꾸면서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 동생을 살렸기 때문에 그 동생이 전쟁에 나가서 부대원 전체를 살리게 되고, 그게 이렇게 돼서 그 마을 전체의 어떤 사람들이 다 이게 파산이 되게 되는 걸 막게 되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이 사람은 내 인생 너무 한심하고 너무 잘못한 것만 많고 다 막 죽고 싶은 거였었는데, 이 거꾸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한 일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서, 그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결국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에 이렇게 선동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서로에 대한 믿음, 젊은 사람들이 아무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상실하는 거, 나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사랑으로 같이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멋진 인생의 그 주인공 조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그 어떤 내가 오늘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랭크 카프라의 멋진 인생이라는 여행이 그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꼭 보시길
바라며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미처 다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아주 세세한 어떤 통계 자료나 많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얼핏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저래서 저런 거 아니야? 그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360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보면 다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걱정하고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소사이어티에 이런 걸 다 생각하더라. 그리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제거하는 목적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오히려 코로나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말 정작 젊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얼마나 나이 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썼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실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 그냥 다 읽으실 필요 없이 챕터별로 한 개씩만 보셔도 굉장히 제가 감히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는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에 따뜻한 날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